특정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고장석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성인식으로 전화를 걸고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운전 중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정보를 얻는 것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커넥티드카의 핵심 기술로 분류가 됩니다. 구글은 지난 12일에 국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안드로이드 오토를 정식 출시했는데요. 구글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의미, 그리고 그동안 뒤처져 있던 국내 커넥티드카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커넥티드카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상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면 음악 좀 스마트하게 듣고 내비게이션 연결이 되고 하면 인포테인먼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커넥티드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커넥티드카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그리고 운전자가 연결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지도를 찾거나 음성 콘텐츠를 즐기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예. 나아가서 이제 자동차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이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알려주려면 스마트폰하고 차량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자동차 운전석 옆에 있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헤드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드 유닛과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제 애플이 지난 2014년에 최초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해서 카플레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구글이 2015년에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커넥티드카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을 커넥티드카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어주는 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 아마 해외 외신이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나온 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된다고요? 네, 국내에도 출시가 됐는데 이제 지난 12일이었죠. 예.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는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지원이 됩니다.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운전 중에도 이제 안전하게 전화를 걸 수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받은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거나 하는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써보았는데 좀 특이한 게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릅니다. 이제 차량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화면에 정보를 보여주기보다는 음성으로 말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 결과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표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같은 것을 질문했을 때 음성으로 프랑스가 몇 대 몇으로 이겼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음성 비서가 와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저는 또 궁금한 점 이거 사용을 하려면 돈 주고 옵션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자동차면 사실 대부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을 연결만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앱을 실행하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현대 기아차는 아반떼, 소나타, K5 등 시판 중인 전 차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러링크를 탑재한 한국 GM의 자동차, 아니면 쌍용차의 렉스턴 등도 있고요. 수입차 중에서는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의 최근 출시된 대부분 차량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현대 기아차는 안드로이드 오토의 파트너사인데요. 아무래도 2015년에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했다 보니까 국내 차량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서 현재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전 세계 최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2018년 돼서야 이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3년 전부터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 세계에 출시가 되어 있어서 예.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만 3년 늦은 이유는 바로 이제 지도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해외 서버를 가진 구글은 이제 2007년부터 정부의 5,000대 1 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겠다고 신청을 해왔는데요. 예. 근데 정부는 이제 정밀 지도에 국가 안보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를 반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IT 기반 서비스는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구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지도를 못 쓰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를 출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구글이 대신에 선택한 게 이제 카카오인데요. 예. 카카오하고 손을 잡고 안드로이드 오토에 카카오 내비를 탑재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화면에 맞게 안드로이드 오토용으로 디자인도 일부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구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카카오 일하게 같이 협력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사용되는 톱 앱 중에 하나고 저도 한국에 들릴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좋은 파트너였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디벨롭먼트를 했는데요.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구글이 이제 지도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 내비를 택했으니까 앞으로는 지도 반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구글 측은 이제 그 이전과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 정도로만 말한 상태입니다. 예, 그 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서는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으실 겁니다. 옛날에 포켓몬고가 엄청 유행했을 때 이게 구글과의 이 지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국외 반출이 결국 안 돼서 구글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 안 할게, 서비스 안 할래라고 싸우다가 그냥 끝난 얘기인데 여기서는 구글이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수 접고 이제 카카오 내비하고 내가 손을 잡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 분야를 뭐 포기했다라는 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지도를 버린 대신에 인공지능과 이제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정부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글 측면에서는 일단 지도를 버리고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가져갔고요. 동시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넣는 실리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구글이 그런 인공지능 시장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이번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의 상용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은 커넥티드카로 연결이 되는데요. 예. 이 커넥티드카가 궁극적으로 진화를 한 모습은 바로 이제 모든 상황을 자동차가 판단하고 스스로 주행하는 이런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80%가 현재 안드로이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리 차량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선점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할 때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인공지능 음성인식 엔진, 이게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 발 앞서간다는 실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스마트폰이나 스피커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까지 확장하는 측면인데요. 이제 길게 보면 구글 인공지능 비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 이제 곧 출시될 구글의 사물 인터넷 그 구글 홈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지도를 포기하는 대신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활용할 분야를 미리 선점해두고 다른 서비스 출시의 발판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차에 시동 걸어줘 하면 시동이 저절로 걸리는 날도 이제 머지않아 올 것 같긴 한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차량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네, 일단은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이런 차량용 IT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이버가 이제 카쉐어링 기업인 그린카에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어웨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런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또 자율주행 기술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IT 기업 최초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여하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도 했고요. 예. 이제 가장 활발하게 커넥티드카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현대 기아차입니다.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카카오의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운영체제나 내비게이션도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사로는 KT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가 드라이브를 선보인 바 있고요. SKT는 이제 T맵과 인공지능 비서 누구라고 하죠. 누구를 결합해서 차량 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커넥티드카 기술하고 이제 기술 표준 측면에서는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모든 차에 네트워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콜이라고 합니다. 이 긴급 호출용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걸 예. 의무적으로 모든 차량에 탑재하도록 이미 표준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커넥티드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약간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이제 내년 이후에 출시되는 모든 차에 이런 커넥티드카용 네트워크 장비를 모두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는데요. 이게 국가적으로 표준화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IT 기술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차량용 IT 시장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출발 자체가 매우 늦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제 출시함으로써 이제 국내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커넥티드카 분야와 관련해서 인포테인먼트 기술들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장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